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법정스님 눈길 8장. 예, 오늘은 맑고 향기롭게를 읽을 건데, 네, 마침 우리가 길상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편에도 길상사에서 찍었었는데, 네, 이번 편도 이어서 이제 길상사에서 찍고 있고, 네, 지난 편에 아쉬웠던 게 길상사에 왔는데 길상사 소개를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늘보한테 길상사 소개 먼저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길상사는 이게 이제 전에는 대원각이라는 식당이었죠. 이제 그 전에는 아마 요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고깃집이었다고 해요, 그 뒤에. 그랬는데 그 식당 주인인, 대원각 주인인 김영한 보살님이 그 센터에서 법정스님 글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게 뭐 한 1000억 정도 대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무소유인 법정스님이니까 계속 거절을 하셨고 한 10년 정도 뭐 받아달라 못 받겠다 이런 게 오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94년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민 모임을 법정스님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작은 오피스텔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옹색해서 좀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받아달라고 이제 그 모임 회원들이 스님에게 간청을 해서 스님이 마지못해 받으셔서 이 길상사를 그 창건한 게 1997년도 12월이었어요. 12월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 김영한 보살님이 길상화라는 법명을 법정스님에게 받죠. 그러니까 이 큰 도량을 이제 보시하고 나서 받은 게 그 법명과 염주 하나 목에 걸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한 보살님은 이 길상사 뭐 이게 큰 도량이긴 하지만 그 백석 시인의 시 한 구절만 못하다.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백석 시인의 그를 향한 김영한 보살의 그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터이고요. 그래서 이 창건이 돼서 이어온 절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97년이니까 2007년, 2017년, 20년이 넘은 이런 오래된 도량이 이제 서서히 되어가고 있고요. 그때 저는 98년도 봄에 그때 여기 왔다가 아내가 여기를 다녔으면 아내는 불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다니게 되면서 그 법회 진행 볼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영자니까 뭐 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으니까 일요법회라든가 뭐 초하루 법회는 평일이잖아요. 또는 동안거 하안거 법회도 평일이고 그래서 경영자니까 내가 시간을 내겠다 해서 2년이 돼서 법정스님 법회를 아마 제가 한 100회 가까이 진행을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뭐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10년 전에 법정스님 숨결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이제 고향 같은 곳 이런 곳이었죠. 물론 이제 스님이 가시고 난 다음 그 이전에 저는 10년 다니고 나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세상에 내려가야 한다라고 해서 하산하고 절에는 이제 안 다니고 그 뒤로는 법정스님 법회만 진행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지금 요 카메라에 보이는 요 밑에가 길상원이라고 해서 그 길상화 보살님이 이 절에 오시면 여기에 묵고 계셨고 여기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셨는데요. 그러고 이쪽으로 보면 저쪽에 이게 둥그런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이제 잡을 수 있는 이 다리를 건너가면 길상화 보살님이 여기를 이제 시주해서 이 좋은 절터가 됐다라는 것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침묵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는 대중들이 여기 와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선방은 저기 있는데 선방에는 음악을 못 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전에는
카세트 이렇게 스테레오가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혼자 들어가서 아무 때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이제 만드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행지실이라고 있었는데, 저쪽이 지금은 그 진영각이라고 그래서 네. 법정 스님 진영하고 그 다음에 유품을 좀 모셔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여기가 극락전이라고 큰 네. 법당인데, 큰 법당이 보통 대웅전인데 극락전이라고 한 까닭은 신라 시대 때부터 보통 여염집을 절로 바꿀 때는 대웅전을 먼저 모신 게 아니라 극락전을 먼저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지고 있는데, 여긴 특히나 이제 고깃집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어서 여기서 죽어나간 그런 많은 목숨들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쪽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범정각 있고, 범정각 뒤에는 이제 설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설법하는데, 법정 스님이 이제 저기서 처음에는 극락전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저기서 설법을 하시고요. 설법전 아래는 관음상이라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상이 있는데, 저건 아주 특이하게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선생님이 세워서 아주 이 마리아 관음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보살상이죠. 그 종교의 벽을 없앤 그런 아주 상징과 같은 모델인데요. 그 최종태 선생님께서는 저 관세음 보살상을 모실 때 하늘에는 경계가 없네, 땅에는 경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 억겁의 인연으로 법정 스님 손과 당신의 손이 만나서 이 관세음 보살상을 빚었다. 이런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길상사가 생기고 나서 이 앞에서 그 12월이면 그 크리스마스 전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이제 프랜카드가 펼침막이 펴졌었거든요. 아마 거의 우리나라 종교사에서 거의 시초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획을 벗던 그 종교 간의 장벽을 허문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개원식 날 김수환 추경이 오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도량이다. 이 정도는 소개가 됐을까요? 충분하고 아주 네, 저도 새록새록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제 법정 스님 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따라서 생각날 만큼 두 분은 참 네. 막역하셨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아까 설명해 주신 관세음 보살상은 이제 미술사에도 꽤 이제 회자되는 그 정도의 걸작이고 호불호가 막 갈리기도 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그런 조각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배를 처음으로 이제 극락전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매달 한 번씩 해요. 삼천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덕안거사라는 해서 덕안거사님이랑 인연이 돼서 처음에 그것도 이제 삼천배를 한다라고 주시실에 왔을 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 거사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굴신운동이라고 해서 그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시킬 때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들이 해인사에서 막 이렇게 막 땀이 젖어가지고 남녀가 섞여서 그러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어서 덕암거사가 와서 이제 주지스님한테 그 부탁을 할 때, 그때는 아직 이제 법정스님이 생전에 계실 때인데 제가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의미 같으니까 하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저도 찬동을 해서 하고 내려오면서 덕암거사하고 이제 이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마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바라봐서, 만약에 삼천배를 해야 또 신행이 깊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보는 사람이니까 신도들 간엔 어떤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런 대표성이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행에 갈래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삼천배가 시작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다고 들었고요. 덕암거사는 지금은 상당히 장소를 좋은 좀 도반이죠. 옮겼다고 합니다. 또 새로 또 이제 정각을 지었고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또 늘보 덕분에 제가 삼천배를 할 수 있었군요. 아, 그랬어요. 덕분은 아니라 옆에서 이제
주지스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제 지지 발언을 일단 했어요. 네. 네. 혹시 좀 개인적인 뭐 이 길상사에 대한 인연이나 혹은 느낌 같은 건 좀 어떠신가요? 백동인 어떠신가요? 오면서 네. 사실은 두 백석 시인가 예, 여기 또 길상화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서 헛소리를 하고 왔죠. 오늘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오는 날 이렇게 네, 뿌려달라고 뿌려달라고. 하셨다고. 눈 와야 되는데 하늘 너무 파랗네. 그래서 꽃눈이 와도 참 좋겠다. 이제 혼자 그냥 파리님도 계속 다녀가시네요. 그렇죠. 그냥 아름답게 온 것 같아요. 해 뜨는 곳은 어떠세요? 저는 태어나기를 성북구에서 태어났고 지금 그래요? 여기 옆에 바로 해화동에서 사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와봤어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97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절이 됐다고 하니까 많이 안 와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 계신 두 분 오신 몇 분들은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저 앞에 있는 그 관세음 보살상 저는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와서 봤을 때 정말 독특하다. 그런 내용까지도 잠깐 얼핏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 경계선을 허무는 듯한 느낌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가 일반인들이 들어오기 힘들었던 급의 그런 급의 그 식당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다시 보시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돼서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한 요 정도 인사 나누고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또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런 낱말이 들어간 곳이네요. 한번 읽어주시면 저희는 옆에서 이번에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어 이웃이 맑고 향기로울 수 있기를. 아름다움은 또한 슬기로움과 서로 이어져야 해. 슬기로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야. 순수한 집중으로 제한해지는 빛이 바라는 거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이웃이 환해지고 맑아지며 향기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내 하루하루가 너를 이룬다. 그리고 멀지 않아 한 가정을, 지붕 밑의 온도를 이루고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있음은 절대이다. 없어도 그만이 아니란 말이다. 누이야, 이 살벌하고 어두운 세상이 그 청정한 내 아름다움에 힘입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부디 슬기로워지거라. 무소유, 아름다움, 남모르는 누이들에게서 남긴 말씀이다. 1971년에 쓰신 글이다. 맑아지고 향기로워질 것이라는 말씀과 청정한 내 아름다움에 힘입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부디 슬기로워지거라 하는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 대목에서 스승이 23년 뒤인 1994년에 빚은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맑음과 청정은 같은 말로 사람은 누구나 본디 맑은 본디 부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스승은 수행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에서 행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행을 하는 까닭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씀했다. 슬기로움, 어질다는 것은 더하고 덜어낼 것이 없는 본디 깊숙한 마음자리로 들어가 이미 갖추어 있는 맑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디 부처란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처다움이 있다는 말씀이다. 한 5, 6년이 되었을까? 인터넷 훑다가 시험 감독 없는 이 학교 6년간 컨닝은 단 한 건뿐이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인천에 있는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 교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무감독 시험은 우리 학교 자랑입니다. 이 말에 따라 학생들이 일어나 내 점수는 양심 100%라고 다짐한다. 밤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을 몇 분 지켜보던 선생들은 조용히 교실에서 나간다. 선생이 층마다 2사람씩 남았지만 훔쳐보려는 아이가 있는지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배앓이를 하거나 답안지를 새로 달라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 복도 한쪽에 기다린다. 이 학교 교육 목표는 1. 꿈이 있고 2. 책을 읽고 3. 실천하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무감독 시험은 3. 항인, 실천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들에게 양심에 따라 시험 치자고 꾸준히 북돋운다. 아이들이 스스로 믿도록 만든다는 말이다. 인천에는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는지 60년을 넘긴 학교도 있다. 제물포 고등학교가 그곳이다. 이 학교 무감독 시험은 1956년 비롯해 2016년 60년을 맞았다. 1954년 학교 문을 연 제물포고는 초대 교장인 독립운동가 길령희 선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추구하면 진정한 인재가 아니다 라며 감독관 없는 시험을 치러왔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제가 저지른 잘못이나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음일기라는 종이에 스스로 털어놓는 것이다. 이 전통이 순조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981년에는 2학년 한 반 50명이 집단 커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5년여 뒤에도 커닝 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제물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무감독 시험으로 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직도 한 해에 한두 명씩 부정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을 스스로 털어놓기 때문에 알려진 일이다. 절집에서 보름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털어놓는 포살이나 여름이나 겨울 한거를 마치고 나서 수행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이 있는지 함께 수행한 이들에게 묻는 자자와 같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무감독 시험 덕분에 스스로와 친구를 깊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믿음이 얼마나 커다란 무게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부처님 씨앗을 하나씩 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인디언 마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시험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잔뜩 써내려가다가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는데 인디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있다. 선생님이 너희 지금 문제를 풀지 않고 뭐 하고 있니? 묻자 아이들은 저희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한다. 문제를 혼자 풀어야지 어째서 같이 푸니? 그러면 컨닝이야. 우리 마을에서는 어른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럿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했단다. 살아보면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혼자 골똘히 앉아 골머리를 썩여도 뾰족한 수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여럿이 머리 맞대고 뜻을 주고받다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일이 흔하다.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도록 하는 힘 못지않게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하는 힘도 길러줘야 한다. 그래야만 혼자서 옹글기는 어렵겠지만 여럿이 어울리면 그토록 어렵사리 몸부림치지 않아도 옹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 인디언 애들 너무 귀여워서 이 얘기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네.
이게 결론 부분인데 우리 결론부터 해버리죠. 네. 그렇죠. 어떻게 혼자 풀라 그래요? 그 어려운 걸 머리 아프 같이 풀어야죠. 혼자 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같이 풀면 거기에 재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이도 될 수 있고. 네. 저는 혼자 푸는 문제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인디언 출신인 것 같아요. 시험으로 줄 세우기 할 때 빼고는 혼자서 해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 같이 할 때 더 현명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 읽을 때 전혀 상상 못한 이야기로 끝나니까 또 아차 싶은 마음에 역시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감동적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이제 엉뚱하게 전환한 건데, 엉뚱하게 전환한 건데 네. 중간에 사실 이렇게 다리를 넘어갔어요. 이렇게 물고 넘어갔는데 너무 군더더기인 것 같아서 우리가 글은 사실은 이렇게 잘 안 써요. 내 말은 하다가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말처럼 쓰자 해가지고 바로 대입을 시킨 건 우리가 무감독 시험도 너무 소중하고 좋은 가치이지만 사실은 이 자체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상을 나와보면 혼자서 푸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문제를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지 짚어가면서 이런 부분으로 전환도 물론 일부는 조별로 문제를 푸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대학 가면 이제 더 많아지지만 오히려 그런 비중이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 그 정말 1, 2, 3등 이렇게 나누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왜 너는 뭐 잘 웃는 아이, 너는 잘 뛰는 아이 해서 다 그 온리 완상을 주잖아요. 그쵸. 이 베스트 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 읽을 때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얘기 막 나오고 무감독해도 이게 어딘지 뭔가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좋긴 좋지만 한 구석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인디언 애들 나오고 나서는 아주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혜들도 우리도 좀 차용해서 쓰고. 사실 차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을이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현대 교육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 거를 이제 밀어내서 교육이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디언께 새로운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을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죠. 그걸 까먹고 있었군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 어른배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짚어서 얕구나라고 알을 수 있었던 게 사람들이 저를 구해주지 않아서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물에 빠져서 순간 당황하니까 허우적댔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소리는 내가 죽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하고 낸 건데 저는 거기에 내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나 그랬다면 저는 계속 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도 믿음을 제일 앞에다가 항상 필요한 그런 것들에서 두셨던 것 같고, 우린 길상사였으니까 하나님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우리가 그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지금처럼 점점 감시하고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을 신자 한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거든요. 사람이 말하면 믿는 것이 전제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못 믿고 계약하는데 서류를 써도 이것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신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을 바탕하는 그게 아마 좀 안전하고 쾌적한 세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을 단위에서 점점 도시 단위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런 걸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도시에 살더라도 그런
작은 마을 단위에서 그런 이제 공감이나 믿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장면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이렇게 해서 책가방 넣고 네. 뭔가 뭐 컨닝하고 막 그런 것도 좀 떠올랐고, 예, 저의 과거도 좀 떠올랐고, 양심 고백 컨닝 했었습니다. 컨닝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현직 어쨌든 좀 특별한 교사이긴 하지만 교사잖아요. 네. 어떤 감시 수단이 나와도 학생들은 또 새로운 컨닝 방법을 개발해낸다는 점이 정말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정말 놀라운 창의적. 네, 놀라운 창의력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믿어주면 오히려 그 보고 베끼려는 생각들을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여기 한반 전체가 컨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제가 좀 자신 있는 과목 딱 풀고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한 번 엇나가면 어때요? 뒤지게 맞고 그래서 그러기도 했었고요. 인기 많으셨겠는데요? 그래도 그걸 못 풀었어요. 왜 시험을 봐야 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험 좀 안 보고 살면 어떠나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고, 지금 무감독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 시험 보면서 한번 이런 말 전에도 했었는데 한국 교육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저도 좋지 않았고, 예, 지금 어떻게 그렇지 않게 공부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어떤 문제를 인디언 아이들처럼 이렇게 여럿이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그렇죠. 아까 마을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예,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중에 맴도는데. 가장 시험을 안 본 사람일 거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시험을 가장 적게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잘못 살았을 확률이 흔히들 높으니까 그렇게 시킬 거 아니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의 머슴으로 쓰려고 고른다고 생각하지, 예, 세상을 못 살고 잘 살라고 네. 공부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이상한가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자꾸 물음표를 던져야 어딘가 이제 균열도 가고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어른들이 가끔씩 학교 안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세상이 좀 바꿔 나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빚지는 듯한 느낌도 살짝 조금 있어요. 네. 예. 맑고 향기로울 수 있기를 요 앞단락이 있는데 네. 오전에 저희가 이제 명상 같이 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명상하는데 개똥이가 좀 이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저한테는 좀 스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너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예. 아까 좀 이렇게 경험했던 걸 잠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명상을 할 때 여러 목소리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지켜보는, 예, 또 누군가가 있고, 그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는 누가 있고, 또 제잘제잘 얘기하고 있는, 그러다가, 예, 너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너가 누군데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또 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니. 그래서 너가 누군데. 근데 또 거기에 또 짓궂게 껄껄 웃는 것 같은 개구장이 누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와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구나. 그냥, 예, 그랬었어요. 예. 뭔지 모르나. 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요 문장이 저희 모지리가 살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딱 집약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네. 순수한 집중으로 제 안에 지닌 빛이 바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명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이웃이 환해지고 맑아지며 향기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명상 끝날 때는 항상 우리의 그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 이웃이 좀 고통에서 벗어나서 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질이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이 있는데 시작부터 저한테 고마운 말씀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자꾸 우리란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푯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또 아까 저기 법정 스님 잠깐 뵈러 갔더니 우리 당신들 속에 있는 부처가 드러나게 해라. 그 말씀이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랑 너무 같은 이야기들이라서 참 좋습니다. 뜨는 곳은 좀 어떤 게 인상 깊었어요? 인디안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네요. 웃음 참느라고 아까 읽을 때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맞아요? 이 미소 감동의 도가니예요. 감동. 인디언들 책을 따로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이렇게 지혜롭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디언 지혜 하나 알려주시죠. 인디언 지혜요? 여기 인디언 다 지혜,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죠? 그냥 제가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인디언 기우제는 비울 때까지. 올 때까지. 그죠? 근데 그게 매우 소중한 그럼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 달 걸렸으니까 나도 한 달 걸렸는데 안 돼? 포기가 아니라 그래? 이가 한 달 걸렸으니까 뭐 하다 보면 나는 뭐 6달 걸려도 하긴 하겠지. 1년이 되긴 되겠지. 이러면 믿음이네요. 믿음. 내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고 영성적인 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인디언 부족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아이를 이제 들로 아주 넓고 거친 들로 보낸대요. 그럼 그 아이가 들을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정말 자기랑 이렇게 교신이 되는 뭔가 통하는 그런 돌을 하나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요. 그럼 그 돌들이 마을에 이제 의학바퀴라 그래서 중심이 되고 뭐 동쪽 영혼지기, 서쪽 영혼지기에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이제 또 수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생각나고 하네. 저희 의학바퀴 전문가라서 한번 시간 되면 모질이 가서 같이 의학바퀴도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교육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비가 내려요. 그리고 흙탕물이 싹 가시고 나면 이제 물살이 세서 놀기가 너무 짱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느 때처럼 하면 떠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맏언니가 제일 상류 위쪽으로 가서 떠내려와요. 그래서 서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언니가 가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떠내려오면 잡아줘요, 둘이서.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막내 조그만 애까지 쭉 가서 그럼 막 떠내려오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냥 굴러오는 거예요, 돌처럼. 그걸 다 잡아줘요. 손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놓칠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잡아줄 거. 너무 재밌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이 그 중력처럼 이렇게 끌어당겨 주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요즘엔 그걸 많이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통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사람마다 사람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절대 거기서 어긋나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가죠. 가서 저기서 잡아줄 거니까 그냥 떠내려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 시민 모임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요. 근데 이제 맑고 향기롭게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복지관을 새로 세운다든가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 뭐 진인소년이라고 양로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바꿔주고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주고 또 뭐 기독교 단체에서 뭐 밥퍼 같은 걸 하면 거기 가서 밥 푸는 일을 하고 또 뭐 천주교 단체는 성가정 입양원에서 입양하는 부분에 이제 저걸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은 돈 같은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소리 소문 없이 뒷받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성북구 일대는 뭐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결식 아이들에게 반찬, 아마 전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고 또 주에 2회도 갔는데 요즘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김장에다가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거를 익히면, 그러니까 때로는 전에는 이제 하도 산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말고 회원들이 막 관악산이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 있는 거 1톤씩 해가지고 용달 실어다가 버리기도 하고, 산에 갈 때 우리들이 검은 비닐로 하고 이제 찌개 갖고 가서 곳곳에 했는데, 그게 이제 텔레비나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산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줍는 걸로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우리 활동에서는 그걸 지웠고요. 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모임, 또는 또 면 생린대 만드는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그냥 꾸준히 뒤에서 하고, 또 지부에서는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도 거듭해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홍보하면서 어떤 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왁작지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의 흔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 그 다음에 자기 마을이나 자기 삶터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든가, 비닐을 되도록 쓰지 않는다든가, 뭐를 되살려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퍼뜨리는 게 시민운동. 전에는 이제 말고향기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네, 차에서 다 붙여서 그거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불교 BBS나 BTN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이 전후로 해서 오히려 맑고 향기롭게 운동,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또 자연까지 생태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이제 덜 벌고 덜 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아까도 그 맑고 사무국장 인사들 하셨죠. 그 이한테도 그걸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그 이사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이사회가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뭐 내가 아니어도 당신들이 방송하고 알 테고, 또 혹시 뭐 나한테 자리를 놓게 한다면 내가 연결을 해서 새롭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좀 하고,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 코로나19 맞춰서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좀 숨통을 열어주자, 이런 제안도 좀 했어요. 저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맑고 향기롭게 정말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걸 다시 벌써 한번 25주년이 넘었죠. 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이제 법정스님 눈길을 홍보했더니, 이제 아까 그 공무원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미 구독 눌러주셨다고 했는데,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창피해. 뭐 서로 그 어른 스님의 품을 넓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더 좋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주류, 비주류 차이가 아닌지. 네, 오늘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얘기 나누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아이들 시험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귀여운 인디안의 아이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저희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번 편 마무리할 거고요. 네, 좀 어떠셨는지 이제 마음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적은 없었고요. 지금은 조금 그늘에 계신데 우리 칩칩이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아까는 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네, 정식으로 저희 새 멤버를 소개 못했는데, 지난번에 법정스님 눈길 라이브 할 때부터 합류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유튜브 대스타예요. 무료한 도전의 칩칩이. 예. 반갑습니다. 네. 무료한 도전 찾아보시면요, 얼굴 볼 수 있어요. 무료한 도전. 네. 그때는 것 어떠셨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인디안 얘기도 그랬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좀 무겁게 저한테 왔다. 지금 현재 또 삶의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타인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믿어보자, 믿어주자, 그 다음에 믿자, 뭐 이렇게 가는 순서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단계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도 왔고, 또 하나는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내가 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더 믿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저한테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저도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예,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노력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세 바르게 하고 숨 한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가에 미소 짓고 두 손 모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도 좋고 진짜